안녕하세요. 박익순의 시시콜콜.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 이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며칠 안 남았네요. 어제하고 오늘 사전투표가 있다고 그래서 또 그날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오늘 아침 일찍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뭐 이번 선거는 다 아다시피 그 양대 시장이 그 성추문 때문에 실시되는 이 보궐선거인데, 무슨 뭐 정책 대결 같은 것은 거의 보이질 않고 상대방 그 공격하는 네거티브로 아주 얼룩지고 있어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 없고, 또 돈이 있으면은, 권력이 있으면은 뭐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서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니, 내가 보기에는 50보 100보예요. 똥 묻은 개가 견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이라. 참 그 유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으면은 참 개탄스러워요. 어쩌다 선거가 이렇게 타락이 되고 참 거칠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 뭐 한참 떠들어대서 뭐 4월 중 5월 중에 좀 내 차례도 오는가 했더니 오늘 신문 보니까 절망이에요. 확보되어 있는 백신이 269만 회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하루에 2만 6천 명씩을 접종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역량으로 보면은 지금 하루에 115만 명 정도는 접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2만 6천 명씩밖에 그 접종을 안 한다. 이거 우리나라 역량으로 보면은 지금 269만 회니까 3일이면 전부 다 맞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3일에 다 맞추면은 백신이 또 이제 없어서 공백기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지금 지연수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그 고심도 이해는 되지만은, 뭐 그러면 진작 이렇게 까놓고 할 얘기지.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실상을 국민한테 알리고 참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뭐 금방 그냥 4월달 5월달 뭐 상반기에 거의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떠들더니 실제 내막을 보니 신문에 발표한 걸 보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오늘은 이명박의 뒤를 이어서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그 박근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는 참 비운의 정치인이에요. 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분여간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최초의 탄핵으로 파면이 되기도 하고, 또 최초로 대통령이었던 그런 신분으로 4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그 영어의 몸이 되고 있잖아요. 참 비운의 그 정치인이에요. 프랑스 유학을 하고 있을 때 1974년 8월 15일 날 그 광복절 기념식에서 어머니 유경수가 그 제일 한국인 문세광이 쏜 총탄에 맞아서 서거를 하고, 또 5년 후에는 11.6대 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말이지. 참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그
참 어렵고 시련을 안고 산 그런 여인이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좀 아름다운 퇴장을 못하고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뭐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고 나서 5년 동안 퍼스트레이디의 자리를 계승하면서 국정 수행도 했지만은 이제 그 이해창이 한나라 총재를 할 때, 한나라당 총재를 할 때 그 권유를 받아 가지고 정계의 임무를 하게 돼요. 5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또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총재를 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이렇게 성공한 배경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는 그 박정희의 후광도 상당히 작용을 했지만은 또 그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력하게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 당을 구하는 그런 아주 리더십을 발휘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광우병 파동하고 천안함 사태 때문에 참 뭘 해보고 싶어도 그냥 발목을 잡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박근혜도 2013년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2014년 1년 만에 세월호 그 참사가 터져. 그 세월호 사건 가지고 그 얼마나 울고 먹었어. 그리고 2015년에는 또 요즘에도 그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은 2015년에는 메르스라는 것이 전국을 강타해가지고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단 말이지. 그 박근혜는 2014년에 터진 세월호 참사, 2015년에 메르스 그 전염병, 그리고 2016년 총선 때는 또 고집스럽게 그 공천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공천 파동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새누리당이 반쪽이 돼 버렸잖아. 박근혜는 이렇게 세월호 사건에 발목 잡히고 메르스 때문에 애먹고 국회의원 총선 때 그 공천에 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실망을 안겨주고 이래서 국민들한테 참 큰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그 뭐 거의 이적 정당이지, 그런 그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세력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했는지. 그래서 북한의 지원을 받는 그런 통진당을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통진당을 해산시켰어. 또 이석기 구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개성공단도 뭐 김대중 때 시작을 한 거지만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개선에 일조를 했지만은 그 돈이 북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거의 없고 핵무기 만드는데 그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 말이지. 개성공단을 그냥 폐쇄를 해버렸단 말이지. 그 통진당 해산이나 이석기 구속이나 이 개성공단 폐쇄 같은 거, 이런 것은 참 여성 대통령이지만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참 난 잘한 정책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드 배치, 우리는 그래도 미국하고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 아니야. 사드를 반대하는데도 사드를 배치를 했고, 공무원 연금 적자 투생이에 말이지. 국민의 세금으로다가 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공무원 연금도 아주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국민연금도 손을 댔어. 또 종교인들한테 과세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종교인한테도 과세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툭하면은 파업해가지고 국민을 인질로 잡던 말이지. 코레일 노조가 백기를 들었잖아. 그때 거의 한 달 동안을 파업하면서 그냥 운행에 차질을 밀었어. 그때 최연행과 그 코레일 사장, 아주 똑똑한 여성이더구만.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지만은, 중국의 불법 어선 그 한포 사격으로 물리쳤어. 지금 정부 같으면은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못했을 거 아니에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 인상, 물론 이제 애연가들한테는 많이 지탄을 받았겠지만, 담배값 그냥 2,500원짜리를 4,500원으로 올려버렸어. 그 전매 수입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정부가 아주 잘 써먹고 있고, 그럼에도 이제 이 복지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정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다가 그 유승민 같은 사람들은 정세를 하지 않으면 복지 안 된다 해가지고 대항을 하다가 결국 유승민이하고는 이제 사이가 벌어졌지만, 그리고 전작권, 전시작전권은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 해소한다고 해서 무슨 큰 자부심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안보는 우리보다도 미국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무기한 연기를 시켜버렸고, 또 한미연합사도 해체하려고 하는 거 그냥 전속을 시켰고, 이러므로서 우리 안보 태세를 굳건히 했어요. 대북 확성기도 그냥 이북에서는 비난 방송 막 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되겠어요? 대북 확성기도 그냥 다시 대북 방송 다시 전개를 하고, 그런 거 하면은 지금 정부 그 아파트값, 땅값 때문에 투기하고 막 난리 났잖아.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적어도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치솟지를 않았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막 고공행진하고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명박이 들어와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해서 그 보금자리 주택 그냥 막 풀어져 짓게 하니까 집값이 그냥 잡혀버리고 빈집이 막 생겨서 이것이 문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때 말하고 집을 안 사니까, 안 사고 전세로만 자꾸 들어가니까 전세값이 올라갔었어, 이명박 때는. 이명박 시절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집값하고 전세값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라.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그때 당시에 건설업체가 거의 다 도산이 됐단 말이지. 지금 어, 있는 집도 빈집이 수두룩한데 집을 지어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전세 살고. 이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건설업체 도산과 빈집 때문에 아주 그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최경환이 이를 경제부총리로 영입을 해라고 그러잖아요. 초이노믹스 최경환이 경제정책. 그래서 최경환이는 전세 대출을 받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집을 사라. 이렇게 아주 신의 한 수를 두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맞는 얘기다 말이지. 내 집 가지고 전세 대출을 받을 돈 가지고 조금 더 보태면 말이지 집을 사는데, 그래서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감으로 해서 그 빈집이 전부가 다 이제 소진이 돼버렸어요.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박근혜 때는 부동산 정책도 성공을 했다,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럼에도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그 비난이 이명박 정부에 따른 그 BBK 사건하고 다스 문제 뭐 이런 거로 참 뇌물 사건으로 얼룩졌었는데, 박근혜는 적어도 친인척 비리는 엄격하게 해서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은, 역시 그 이제 비선 최순실이, 또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이런 관계가 좀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이래서 그 사람들한테 결국은 이제 물려 가지고 가외 세월호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또 이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막 그 갈라지고 이런 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성격상 그 남을 잘 믿질 않고,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는데 아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번 평가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잘 안 믿거든. 그래 꼭 믿는 사람. 그래서 그때 그 문고리의 3인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이제 최순실하고 이제 그 최순실의 남편, 나중에 뭐 이혼했다 그러지만 정윤회, 이런 사람들 말만 듣고 그 청와대 내의 공식적인 조직, 또 내각, 이런 공식적인 조직을 활용을 안 하고 이런 문고리 권력들하고 비선 실세들하고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승만 정권 때는 그 나이 먹고 이기붕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인의장막에 갇혀가지고 오판을 했잖아. 세상 돌아가는 거를 파악을 못했듯이, 이 박근혜도 여자가 그저 조언해 주는 사람도 다 그 길을 막고 살으니까 문고리 3인방과 그 비선 실세들한테만 의지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세상 정세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최순실 사건이 이제 결국은 수면 위로 노출이 되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나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탄핵 소추라고 하는 그런 비극을 맞았지. 노무현도 뭐 탄핵 소추는 됐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뭐 열린우리당이 다수가 되고 또 탄핵이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서 탄핵이 들어왔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참 부결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이 네 분만 없었으면은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봐 나는. 근데 이거 공천 파동 때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그 가장 그 근본 원인은 뭐 우리 다 아는 바지만은 그 이명박이하고 박근혜하고 사이가 그 참 아주 나쁜 거예요. 예? 처음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할 때 이명박과 박근혜가 지금 지금 시장 선거 때만 진 말이지 네거티브야. 그러니까 이 박근혜는 이명박의 BBK, 다스, 도곡통 땅 뭐 이런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또 그러니까 또 이명박이는 박근혜 그 아킬레스건인 최태민 관계 이런 거를 부각을 시키고 그러니까 서로 아픈 데를 너무 물고 늘어지니까 아주 원수지간이 되다시피 한 거지.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을 때의 총선에서는 말이지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총선을 할 때는 이 박근혜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전부 공천에서 탈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추종 세력들이 공천에서 탈락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친박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다시 살아 들어왔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명박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또 탈락을 시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공천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박근혜를 따르던 이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전열이 흔들린 거지. 그래서 탄핵 소추가 올라왔을 때, 탄핵이 발의됐을 때 그 이명박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탄핵 찬성으로 같은 새누리당이면서도 찬성으로 표를 던져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 소추가 돼버린 것이고, 그것도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도 그 뭐 촛불 시위가 막 벌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 탄핵도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정치 논리에 휘말려 가지고 군중들의 이 위력에 눌려 가지고서 그냥 탄핵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 특검도 하고 탄핵이 돼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뭐 박근혜가 잘못된 점도 있지만은 잘한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박근혜는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이다. 한 정적으로서 참 가혹한 보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 뭐 내 이런 판단에 이런 생각에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워낙 뭐 박근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박근혜의 공적도 얘기를 했고 또 박근혜의 치부도 얘기를 했고 지금 판단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현 정권도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역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4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